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1468년 명성화 4년 호주에서 아래길을 일찍이 진지를 내리시어 봉보 부인의 녹봉의 전 선반을 본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데 신등이 구례를 가만히 참조하건대 해마다 쌀공 아우로 60석을 내려 주었으니 청컨대 이에 의하도록 하소서. 그 의전 선반은 빈 귀인의 예의에 의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6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제하기를 소손을 지금 온자라고 칭호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서 육우제를 행하였다. 환궁할 때에 하엄군 전균의 집에 거둥하여 원자를 보고 갱미, 황두 각각 50석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호재 전지하여 환관 김결, 조은에게 전지를 각각 20결씩 특별히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 명하여 수기 군사에게 1년 동안 극복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7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문사로 하여금 세기 대전을 편찬하여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서 치루제를 행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적성현의 정병 원순이 호랑이를 쏘아서 바치니 임금이 명하여 술을 먹이게 하고 유의 1령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납을 금지시켰는데도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니 방을 붙여 널리 유시하다. 당시 이미 대납을 금지하였는데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듣고 이를 싫어하여 방을 붙여서 거리에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성화 4년 12월 초 9일에 도승지 신 권감이 삼가 전제를 받들어 대납이 백성들에게 해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하지하여 지금부터 대납하는 자는 즉시 극형에 처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요 행이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이 법을 세운 본의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대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다. 아뢰는 자가 있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는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마땅히 참행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처음에 대납을 검하였을 적에 이미 대납하고서 그 값을 다 거두지 못한 자가 많이 걱정하였는데 호조에서 사청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이미 대납하고도 값을 다 거두지 못한 자는 청컨대 다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렇게 하교하여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납하여 쌀로 바꾸는 것은 모두 거실에서 하는 짓이었으므로 능히 혁파할 수가 없었다. 임금이 즉위하는 초기에 먼저 이를 제거하니 선정으로서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이인휴를 석방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내가 어찌 너의 말을 기다린 다음에 그리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상하가 서로 이바지하고자 하여 이에 구원하는 교지를 내렸던 것이다. 무릇 인신이 힘써 임금의 허물을 말하여 이를 드러내는 것은 실로 경박한 분속이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직언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약 선왕을 비방하여 헐뜯는다면 사왕은 마땅히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미 그 말을 고하였는데 또 뒤따라 죄를 준다면 말할 만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너는 그리 알라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특위년 12월 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별시위 갑사 충천의 친군이로서 기제마와 제마를 골한 자를 처벌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군사들의 말을 검열하니 비단 야위고 파리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간 말들이 과반수입니다. 이로 인하여 호위가 헛수라니 청컨대 지금부터 별시위 갑사 충천이 친군이로서 기재 말을 벌한 자는 장 90대의 1계급을 강등하고 전임을 모두 깎으며 제 말을 벌한 자는 90대의 전임을 다 깎으며 기정병으로서 기제말을 골한 자는 장 90대의 4개월을 퇴립시키고 제말을 골한 자는 장 90대의 2개월을 퇴립시키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기제마는 사람이 타는 기마와 짐을 싣는 제마를 말한다. 퇴립은 관리나 군인이 현직에서 물러나서 대기하는 것이다. 예종실록 2권 예종특위년 12월 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통사사역원정 석섬을 보내어 피로되었다가 도망해온 고가 광두 등 남녀 4명의 인구를 관합하여 요동에 가서 풀어주었다. 예종실록 2권 예종특위년 12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영창전에 나아가 졸곡제를 행하다. 그 의주는 이러하였다. 칠우 후의 강의를 만나면 행한다. 전하가 목욕하고 행사 집사관과 종친 백관들이 모두 목욕한다.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지하고 집내가 전하의 요기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아헌관과 종헌관의 자리를 요기의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양하여 북위쪽이 위가 된다. 중문안의 서쪽에 북향하에 집사자의 자리를 설치하고 집내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서양하에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서 있는데 북쪽이 위가 된다. 종친과 문무 백관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반은 동쪽에 있고 무반은 서쪽에 있는데 모두 풍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북향하에 서로 마주하여 머리가 된다. 종친은 매 품등마다 반두에 따라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의 자리를 문무반 뒤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문 외의 위를 설치한다. 헌관과 제집사의 자리를 중문 밖의 길 동쪽에 겹줄로 하여 북향하에 설치하되 서쪽이 위가 된다. 예감을 전의 북쪽 임지에 파는데 원하고 깊은 것이 물건을 용납하게 족하게 한다. 그날 전 오각에 행사는 질명해 한다. 내시가 영악을 정돈하에 털고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축환을 영좌 오른쪽에 드린다. 점이 있다. 패비 한 개를 준수에 진설하고 향로 향압과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예찬을 진설하고 찬품은 우제와 같다. 준이를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한다. 가이 한 개 명수를 채운다. 황이 한 개 울창을 채운다. 착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예제를 채운다. 호준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앙지를 채운다. 산뢰 2개를 한 개는 현주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를 채운다. 네 줄로 만들고 첫째 줄에는 가이, 황이이고 둘째 줄에는 착준이고 셋째 줄에는 호준이고 넷째 줄에는 산뢰이다. 모두 작과 멱을 얹어서 북향하되 서쪽이 위가 된다. 무릇 준 뇌는 명수 현주를 채운 것이 위가 된다. 찬반 한 개를 준수에 설치하고 새를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는데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둔다. 만약 작세의 비라면 또 찬 한 개, 작 2개를 담는데 점이 있다. 아헌간 종헌간의 새를 또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는데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새의 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둔다. 만약 작의 비이면 또 작 2개를 담는데 각각 점이 있다. 제14의 관세 위를 아헌간 종헌간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집준자 집내자 집비자, 집멱자의 자리를 준 내의 비멱의 뒤에 설치한다. 전 삼각의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모두 외문 밖에 나아가고 헌관과 제 집사가 모두 문 외 위로 나아간다. 전 일각의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으로 들어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4번을 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전쟁에 나아가서 겹줄로 하고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된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고 찬자가 창하면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 하면
무릇 집내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하여 창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전사관 이하의 권원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편다. 자네는 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제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로 나아가서 손을 씻고 닦기를 끝마치고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이니가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가 아한간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대축이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영좌 앞에 나아가 궤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내어 영좌에 설치하고 백제근으로 덮으며 안석을 그 오른쪽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관세 위로 나아가서 잔을 씻고 잔을 닦고 작을 씻고 작을 닦아서 비를 담아 받들어 준소로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좌 통례가 나아가서 제전 앞에 당하여 부복하여 닦으로 앉아 행례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장을 짚고 나온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에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면 근시가 따라 들어가고 산선 및 호위 가는 눈 밖에 정지한다. 집내가 곡하라 하고 찬내가 부복하여 닦으로 앉아 꿇어 앉았다 부복하고 곡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께서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고 꿇어 앉아 앉고 절할 때에는 내시가 장을 받든다. 뒤에도 이와 같다. 아흥간 이하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집내가 곡을 그치고 사배하라 하고 찬내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고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집내가 전패례를 행하라 하면 자네가 전하를 인도하여 간세위로 나아가서 복경하여 선다. 근시 승지다. 1인이 꿇어앉아 이를 취하여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1인이 반을 취하여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비에서 수건을 취하여 올리고 전하께서 손을 닦고 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서 비에 놓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근시도 따라 올라간다. 준소로 나아가서 사양하여 선다. 집내자가 멱을 들면 근시 1인이 울창을 따르고 1인이 찬으로서 울창을 받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에 들어가서 영조 앞에 나가서 북경하여 쓰고 찬내가 부복하여다 꿇어 앉아 꿇어 앉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고 안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근시 1인이 향압을 받들고 꿇어 앉아 바치고 1인이 향로를 받들고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삼상향하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향료를 안에 넣는다. 근시가 잔을 꿇어 앉아 받치면 찬내가 잔을 잡고 땅에 술을 붓기를 계청하고 나서 잔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 준소에 둔다. 근시가 패비를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패백을 잡고 패백을 드리기를 계청하고 패백을 근시에게 주고 영좌 앞에 드린다. 무릇 향을 올리고 잔을 올리고 패백을 올릴 때는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드리고 잔을 받들고 패백을 드릴 때에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릴 때에도 이와 준한다. 찬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펴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펴고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바로 또한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 문을 나가서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초혼례를 행하라고 말하면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기로부터 올라가서 순수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선다. 집준자가 멱을 들면 근시 1인이 예제를 따르고 1인이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영조 앞에 나아가 북경하여 쓰고 찬내가 보복하였다 꿇어 앉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고 안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근시가 작을 꿇어 앉아 올리고 찬내가 작을 잡고 작을 드리기를 계청하며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찬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꿇어 앉기를 계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충문을 이는다. 이를 마치면 찬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펴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펴고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해 지게문에 나가 지게문을 나가서 내려와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집내가 아흔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흔건을 인도하여 관세 위로 나아가서 북경하여 쓰고 손을 씻고 손을 닦고 나면 알자가 아흔건을 인도하여 동기로부터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 서양하여 선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 1인이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흔건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영좌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고 찬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주었어. 아흥간이 작을 잡고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여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폈고 아흥간을 인도해 지게문을 내려가서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집내가 종훈회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종훈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흔의 예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다시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집내가 곡하라고 하면 처내가 부복하였다.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기를 계층하면 전하가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진애하고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집내가 곡지 사배하라 하고 찬내가 곡을 그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기를 계층하면 전하가 곡을 그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펴고 아흥간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찬내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보복하였다. 일어나서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흥간 정운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이니가 네 제군을 인도하여 나가고 다음에 정친과 문무백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과 감찰과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라 하고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사배흥 평신하라 하면 감찰과 전사관 이하가 국궁하였다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편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고 나가고 대축이 우주를 들여 놓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 각각 그 소속관원을 거느리고 예 천을 거두고 대축이 충문을 대축이 충문과 패백을 받들고 구덩이에 묻는다. 정친과 백관들이 제전 앞에 나아가서 설립하여 꿇어 앉아 반수가 이름을 올리고 위로한다. 이로부터 조석 사이에는 슬픔이 이르도록 곡하지 아니한다. 예정실록 2권 여정특위년 2월 1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6조 참판 이상이 육선들기를 청하네. 하나 윤호치 않고 복용당에서 가혼을 뒀다. 영의정 이준 우의정 김질과 6조 참판 이상이 예골하여 육선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기운이 강하니 청을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준이 다시 아뢰기를 승상의 옥체가 비록 건강하고 강장하시더라도 선왕의 유교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나는 진실로 따르기가 어렵다. 다만 태비께만 청하라. 태비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나도 또한 따를 것이다 하였다. 준 등이 태비에게 청하니 태비가 하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준 등이 다시 청하기를 졸국 뒤에 율선을 드는 것이 고래입니다. 지금 재차 전하께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고 또 전지하기를 만약 태비께 청을 얻는다면 나도 또한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큰 일이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태비가 오히려 고집하고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한참 있다가 하동군 정인지 봉웅군 정창성 후여령대군 이복 밀성군 이침 영순군 이부와 여러 정친 제추들이 아뢰기를 졸국 뒤에 육선을 드는 것은 세종께서 모두 유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건강하시고 강장하시다고 사용하시나 그러나 성궁의 조호를 미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인지 등을 보경당에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르기를 지금 경 등을 보고 가혼을 듣고자 하니 그것을 각각 모두 진술하라 하였다. 정인지 정창선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세조께서 관리들이 남용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해를 받을까 염려하시어 특히 남용의 건법을 더하셨으니 그 은혜가 지극히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되는 자들은 아울러 다 무례한 무리이고 곤장을 잘 견디고 생각하기를 차라리 곤장은 맞을지언정 실정을 자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관리도 또한 법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추국하지 않으니 도적이 날로 불어나는 것은 바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청컨대 남영의 건법을 중지하게 하소서하였다. 심혜가 말하기를 여러 관사의 이서가 일에 부지런하고 고생하면서도 분주한 것은 다만 역승을 제수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근래 역승을 냅세고 찰방을 설치하니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참건대 지금부터 다시 역승을 두어서 이서의 거관하는 자로서 충차하소서 하였다. 홍윤성이 말하기를 여러도에 이미 절도사를 설치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부절도사를 두겠습니까? 많은 공간을 거느리고 낭비함이 막심하니 참건대 이를 혁파하소서 하였다. 최항 조성문이 말하기를 부민의 고소하는 것은 심히 대의에 어긋나니 청컨대 혁파하소서. 또 수령이 천전할 때에 다시 육기를 쓰면 백성들이 영송하는 데 폐단이 없으며 관리는 오래도록
기다릴 계책을 가질 것입니다 하였다. 한 명의 구치관이 말하기를 평안도 환도에 반드시 세 사람이 절도사를 둘 필요가 없으며 함길도 한 길에 반드시 두 사람이 감사를 둘 필요가 없으니 청컨대 그 숫자를 감하소서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본조에서 호패법을 세운 것은 양민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호패법을 세운 이후로부터 양민은 날로 마다 줄어들고 새로 노비를 얻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청컨대 따로 하나의 관사를 세워서 추세하소서 하였다. 한 명의가 다시 아뢰기를 정병은 귀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록 대가는 일찍이 지낸 자라도 아우러 모두 군적에 충당하는데 오로지 군적에 오르지 아니하는 자는 재상될 뿐입니다. 청컨대 관직이 있는 사람은 따로 하나의 위를 세워서 소속시키게 하소서 했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만약 일이 있으면 누가 군인이 되지 않겠는가. 경의 말이 지당하니 명하에 아랜 바와 같이 하겠다. 그 나머지 경들의 진단한 바는 마땅히 다시 의논하에 시행하겠다 하고 즉시 도승지 공감으로 하여금 모두 쓰게 하였다. 관리의 남용의 법을 세우면서부터 도적은 비록 작물이 나타난 자라도 오히려 실정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관리들도 또한 법금을 꺼려 세부를 천연시키면서 사유를 기다려 석방하여 주었다. 혹은 남의 무고를 강탈하여 죄가 죽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마땅히 곤장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석방되는 자가 많았다. 특히 도적들뿐만 아니라 무릇 백성들 가운데서 악한 자와 수령을 조금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팔을 걷어 오리며 만매하기를 거리낌없이 하였으며 만약 곤장 한 대라도 때리면 반드시 남형이라고 일컫고 마침내 중죄에 빠뜨렸다. 부민의 고소를 허락하는 법을 세우면서부터 소민들이 조금이라도 떡과 같지 아니하면 문득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몰래 무례한 무리에게 부탁하여 관리의 불법을 고소하였다. 비록 날마다 쓰는 상형의 일이라도 또한 모두 조율하였어서 고을 사람에게 보이고 이르기를 내가 장차 서울에 나아가 송사하겠다고 하면 고을 사람이 향풍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후하게 돈을 줘 중지하게 하였고 이미 돈을 다 쓰게 되자 또다시 이와 같이 하면 고을 사람이 또 돈을 많이 주었으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한 해에 두세 번에 이르렀다. 수령이 된 자는 또한 많이 외축되어 겉으로는 알지 못하는 체 하면서도 심한 일은 고소하려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불러다가 음식을 먹이고 모두 요구하고 청하는 바를 한결같이 들어주고 어김이 없었다. 그 강하게 제하고 이로써 이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고소당하여 죄가 불쑥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위령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만이 오로지 그 이익을 누리고 양민은 가만히 앉아서 그 패단을 받았다. 호패법을 세우면서 양민은 반드시 양적을 상고하고 천인은 반드시 천적을 상고한 다음에야 바야흐로 내어주기를 허락하였는데 그 사이에 감독이 너무 지독하여 성화같이 박절하였기 때문에 양민으로서 호패가 없는 자와 천인으로서 도망에 있는 자는 돌아갈 데가 없었으므로 한결같이 세가를 붙여자 노비로 된 자를 어찌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인이 이를 탓하여 말하기를 세가를 위하여 노비를 몰아주는 것이 호패의 법이다라고 하였다. 정병의 법을 세우면서부터 시행의 조사와 당상관 이외에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물러나고 모조리 정병 속에 속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찍이 청료를 지낸 자나 대부를 지낸 자들이 군문에서 서도의 손에 곤욕을 당하니 사림에서 이를 괴롭게 여겼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처음으로 즉위하여 구원하였기 때문에 여러 재상들이 모조리 진술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보, 정인지, 정창손 등에게 아다개를 각각 1좌씩 내려주었다. 종친 제추가 모두 나간 임금이 전지하기를 내가 이미 태비께 육선을 올렸더니 태비께서 또한 나로 하여금 해소하게 하였다. 경들도 또한 해소하라 하고 이어서 임금이 명하여 인정전 월대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 아다개는 호피, 장피 등의 털로 만든 요나 방석 등의 깔개를 속칭하는 말이다. 해소는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소선, 채식만 하는 것을 들다가 비로소 육선을 먹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개소이다.
여정실록 2권 여정특인년 12월 1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죽은 조의, 무영이 부모의 노비를 독차지하여 동산과 오랫동안 소송하다. 조환 첨지사 조무영이 부모의 노비를 합집하고 동산과 더불어 고루 나누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소송하여 결자를 대지 아니한 것이 여러 해였다. 이날 여러 재상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고령군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조무영의 얻은 바가 지나치게 무거우니 공주에게 별급한 노비와 나가서 거주할 때 친급한 노비를 주의하고 동산에게 고루 나눠주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 의논을 옳게 여겼다. 합집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노비와 전토를 한 사람이 모조리 강제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정실록 2권 여정특인년 12월 1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전체의 법을 밝혀 사용할 것과 도적의 방비에 대한 유자강의 상소문. 무령군 유자강이 상서하기를 공경이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어 예의를 다스리심을 도모하시고 문득 구원하는 교서를 내리셨으니 심히 성대한 뜻입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전대의 사기를 읽어보았는데 대저 말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나 말을 듣는 것이 어려웠으며 말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나 말을 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하께서 바야흐로 서정을 총람하시고 군신의 연방하시느니 국가의 융체와 사직의 안위와 생민의 휴척의 단서와 군자 소인의 진퇴, 소장과 천민 인심의 거치 이 합의 시기가 바로 오늘에 있으니 가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이 덕건데 지난번 훈련 중 윤효선이 상사였는데 전하께서 명하신 목을 항쇠하였다고 곧 용서했고 또 근래에 이 인효의 상서가 있었는데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하니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이 무리들은 녹록한 서생이 지나지 않으니 반드시 망년된 소견으로서 말이 세조의 시사에 미쳐서 전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하를 위하여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은 외관에서 전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서로 일러 이르기를 이제 우리 주상전에서 이미 구원하시고도 말한 자를 또 따라 수금하였다고 하여 이 말이 전하여 서로 멀리 들으며 사람들이 의구하는 마음을 품어 비록 말을 하고자 하더라도 문득 목을 뻗치고 자저하여 과감하게 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인효의 말이 비록 광참하여 불경에 관계되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특별히 명하여 용서하여서 말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소서. 신은 또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지금의 사대부들이 염치의 도리를 읽고 뇌물을 공공연하게 행하여 오마 금백 전민을 가지고 서로 증류하면서 이에 이르기를 해점은 밤이니 아는 자가 없다고 하니 이는 이른바 그 욕심이 개학과 같다는 것이며 이른바 빼앗지 아니하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근년 이래로 난신과 적신이 접종하여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 풍속의 영향이 아닌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지금 전추의 법은 오늘 편출당하였다가 내일 다시 좋은 벼슬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대부가 파직되는 것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심한 자는 그 미래 스스로 구하여 전이 되어다가 명일의 청료의 큰 벼슬을 얻으며 또 심한 자는 일부러 그 직을 사양하고 그 좋은 벼슬을 기다렸다가 받으니 이는 요행으로 스스로를 위하는 모계를 얻는다 할지라언정 국가의 정사를 위한 전선하는 도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크게 이는 불가한 것입니다. 신은 엎드려 원컨대 지금부터 안으로 백관들과 밖으로 수령 만호 가운데 혹은 파직을 당한 자는 혹은 까닭없이 사직하는 자는 연한을 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체의 법을 중하게 하고 요행의 문을 막으소서. 신은 또 듣건대 도적이 성한 것이 오늘날같이 심한 적이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늘의 도적이 도성문 밖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하물며 궁총과 하추의 사이이겠습니까? 지금 기회를 놓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신은 큰 도적이 박력 가운데서 서로 일어나서 금할 수 없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은 엎드려 원컨대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강도 절도를 물론 체포하게 하되 그 서너 명이 꾀를 지어 남의 집을 표략하는 자는 비록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않았을지라도 또한 강도로 논하여 죽이는 것이까 하며 비록 강도가 아닐지라도 일관의 작물의 현재히 나타나는 자는 또한 죽이는 것이까 합니다. 만약 도적을 다스리는 형벌이 엄하지 않으면 양민들의 해를 받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직은 간관이 아니지만 문득 관견으로서 우러러 천청을 더럽히니 전월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하초는 멀리 떨어진 땅이다. 예정치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탐주법을 다시 세워 위사로 하여금 진언하게 하였다. 탐주법은 군인들이 산가지를 뽑아서 임금에게 진술하던 제도이다. 예정치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좌의정 박원영이 숙였던 병이 다시 심해지니 임금이 명하여 의원을 보내고 약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이기위사를 다시 설치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1일 정유 네 번째 기사 예성군 어유소가 위장으로서 입직하였다가 찬구가 불결하다고 하여 선부 선생을 잡아와서 사람을 시켜 주먹으로 양쪽 살적머리를 때려 선생이 거의 10일 만에 죽었다. 사홍제조 밀성군 이침 동지사 이교훈 등이 이를 아뢰고 어유소도 또한 사죄하니 명하여 되제하지 말도록 하였다. 성정훈으로 하여금 공사에 연조된 사람들을 감문하여 아뢰게 하니 본원에서 즉시 선생의 처와 정인을 벌여서 공초하여서 아뢰었으나 임금이 명하여 모두 논하지 말게 하였다. 사람을 죽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예저의 전지하기를 3년상 안에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는 자는 세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행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봉보부인 홍씨가 족친에게 명하여 삼촌까지 하나의 길이 양민이 되도록 허락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2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김유지, 박정 등의 안문한 옥사를 갖수 아래고 또 이윤인, 김치원, 김순신, 진도군사 이원로를 구문하도록 정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사건이 이미 사유를 거쳤고 또 사실도 아니니 모두 묻지 말라. 이 원로는 그가 다스리는 관내에 유의하는 사람들이 지경을 넘어서 출입하여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파직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김효명이 정난의 공에 대해 녹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했으나 유넣지 않다. 이보다 앞서 의금부 진무 김효명이 상서하여 정난때 공이 있었으나 녹병을 받지 못하였다고 호소했는데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내가 김효명을 논공하고자 하는데 또 이와 같은 자가 있지 않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5, 6인을 들어서 대답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의뢰 다시 아뢰어라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겸선정관 첨지사 정승조 명천도정 이장손 모양도정 이직 부성부 이영 부윤부수 이효숙 행호군 친정 경력 권필 등도 상사여 스스로 공이 있다고 진달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용공을 상사하는 것은 전혀 사풍이 없으니 청근에 모두 허락하지 마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이 말하기를 저들 장손 직 영 효숙은 불황무지하므로 상사에 스스로 진단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승조, 신정, 권필과 같은 무리는 조금 확술이 있는데도 오히려 스스로 자기 공을 논하여 천총을 이와 같이 더럽히기에 이르렀으니 비루하다고 하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3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상제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풍기를 올려주다. 임금이 명하여 빈전도감, 국정도감, 산릉도감과 장생전, 난관, 공판과 여러 관사의 관은 산릉에 나아갈 때 차사원 시호를 올려 종묘의 고한, 집사, 예조, 난관, 대간에게 모두 일품계를 올리게 하고 자궁하여 준직할 자는 당상관에 제수하고 준직하지 못할 자는 관직을 올리게 하였다. 또 임금이 명하여 판서, 성임, 참판, 정난종, 성윤문, 감찰, 박효원, 사용, 박경에 각각 한 품계를 더하여 주고 판교, 조안정, 판관 이숙생, 별조 안해,
첨정, 조지, 문수덕에게 모두 당상관을 제수하였으니 불경을 뺏겨서 만드는 데 참여하였기 때문이었다. 여정실록 2권 여정주기년 10일 13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곤감에게 특별히 일풍계를 더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곤감에게 이르기를 세조께서 경을 도승지로 삼아 은총과 대우가 매우 융숭하였고 내가 즉위하자 경이 또 온갖 일에 수고하였고 산릉에 여러 번 가서 여러 일을 점검하였으니 특별히 일풍계를 더하겠다 하고 동부성지 정효상도 또한 일풍계를 올렸다. 무령군 유자간, 급평군 이복, 파산군 조등림 등이 각각 공신으로서 분계를 받을 자에 해당하자 대신하여 그 아비에게 주도록 정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여정실록 2권 여정주기년 10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표신이 없으면 선소가 아니라고 나가지 않은 부장 양천을 당상관에 제수하자. 임금이 표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러 장소로 자비문 안에 불러서 술을 먹이게 하였는데 부장 양천이 표신이 없으면 선소가 아니라고 하여 홀로 나아가지 아니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활 한 장과 안구마 한 비를 내려주고 당상관으로 띄어 올려 제수하였다. 어찰로 도총부에 전지하기를 무릇 수기하는 장졸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지금부터 만약 제수의 장졸들이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왕래하는 자는 사졸이면 차명에 처하고 장수이면 능지처사 시키고 사졸이 멋대로 가는데 장수로서 능히 금하지 못하는 자는 파출시키는 것 시켜 길이 사용하지 않겠고 고하여 사실대로 하는 자는 타경하겠고 무고하는 자는 반주하겠다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여정주기년 10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국휴를 당해 민간에서 풍악을 잡히고 엄살을 한 자들을 추국케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민간에서 풍악을 잡히고 엄살을 행한다 하는데 지금 국휴를 당하여 풍악을 잡히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대답하기를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을 세우고도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소민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지금 이미 풍악을 쓰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어제 아르지 않고 본궁에서 엄사를 행한 자가 있었으므로 이를 국문하니 보모가 한 짓이라 한다. 외관에서 나더러 알지 못한다고 이러겠는가?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음사는 옳지 못한 사신에게 지내던 제사이다. 나라에서 이를 금지하였다. 여정실록 2권 여정주기년 10월 1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행대황의 백제를 원각사에서 베풀고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 상식을 하고 돌아오다가 원각사에 이르러 향을 태웠다. 태비가 중궁 수빈과 윤소훈과 더불어 또한 원각사에 나가서 불사를 보고 명하여 원각사 중에게 쌀 50석을 내려주고 강도 절도 위에 유영 이하의 죄인을 석방하고 위사에게 별사 3일을 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주기년 10월 1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선정관 김사공에게 명하여 위사가 가진 철퇴를 점검하게 하였는데 혹은 대도로서 철퇴를 대신하는 자가 있었다. 명하여 군기시 판관 한사문과 별제 김순보를 의금부에 가두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주기년 12월 1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쌀이기를 대광명전의 지의가 더럽고 떨어졌으니 청건대에 해당 관리를 국문하소서 안에 명하여 장흥고 직장 이익수를 의금부에 가두었다고 용서하였다. 여정실록 2권 예정주기년 10월 1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의습공주에게 쌀 50석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주기년 10월 1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한사문 김순도를 석방하고 아울러 제조를 불러서 승정원으로 하여금 전교하기를 군기는 중한 물건이므로 여염에다 간직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오랫동안 흩어두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죄는 마땅히 법대로 처치해야 하겠으나 우선 용서하니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주기년 10월 1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정랑에서 지비로 초천된 김익령의 제수가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이렇지 않다. 상부의 쌀이기를 세조대왕의 시후를 오려 종무에 고할 때 이조 난간이 가자하기를 희망하여 모두 스스로 집사 자리를 차지하였으니 불가합니다. 가자하여 직을 오리게 되자 삼도감이 난간으로서 근로하면서 분주한 자는 오히려 아직 관직을 오리지 못하였는데 김익령이
문선사 정랑으로서 지비로 초천된 것도 또한 심히 불가하니 청근대 고쳐서 바로잡았었어 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이확을 하삼도 극변의 관노로 영속하게 하는데 이확은 난신 이양의 아우였고 강순의 장인이었다. 일찍이 이양 때문에 연좌되어 먼도에 유배되었는데 강순이 석방되어 소환하도록 개청하였다. 강순이 죄를 잊게 되자 이확이 강순의 재산을 몰래 옮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뒤에 남해연의 관노를 영속시켰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다리가 아파 경연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회강을 없애고 윤번으로 진강하게 하다. 보경당에 나가서 경영지사 강희맹, 동지사 홍홍, 정자영과 시강광, 승지, 사관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경연에 나아가고자 한지 여러 날인데 다만 다리가 아파서 나가지 못한다. 그 회강을 없애고 다만 당상의 승지, 대간, 사관 각각 1인과 시간간 2인이 윤번으로 진강하게 하라 하고 이어서 명하여 주수를 대접하였다. 열무정에 이어하여 신종군 이효배, 제천군 이원과 겸사복 선정관 등을 불러서 준갑을 쏘게 하였더니 효백이 홀로 그 민의를 꿰뚫었으므로 승정원의 명하에 풍계를 더하게 하였다. 준갑은 갑옷을 물건에 걸어서 사람이 웅크린 모양을 만들어 화살의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임금이 영찬전에 나아가서 상식하고 황궁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지인을 파하게 하니 위장 유자광, 제천군 이온, 금산군 이연과 이철견, 한칠애 등이 아뢰기를 표신도 없이 지인을 파하니 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각국 녹비를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 10월 1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난신 박영수의 집을 최소훈에게, 오치곤의 집을 노희숙에게, 고복로의 집을 병원대군의 보모에게, 민서의 집을 권소훈에게, 조순종의 집을 신소훈에게, 이철주의 집을 유경생의 처에게, 이중순의 집을 이희의 처에게, 노수동의 집을 엄경지에게, 정승로의 집을 모시의 어미에게, 진소군지의 집을 내은이에게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0월 19일 을산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명하여 유의 40령, 겹이 18령, 유오자 20령, 겹오자 3령을 산능도감에 보내어 석공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1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내년 봄에 취사할 일을 의논하여 그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준비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박원영을 영의정으로, 김지를 좌의정으로, 윤사본을 우의정으로, 한환을 사북시 판관으로 삼았으니 윤사본과 한환은 모두 외친이었고 윤사본은 문무의 재능도 없었으며 한환은 나이도 어리고 또 재주와 덕행도 없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해에 가벼운 햇무리가 있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스스로 자기 공을 노는 장말손 안눌 이세좌 강자정 등을 취획하게 하다. 처음에 내섬시 첨정 장말송 판관 안눌 이세좌 직장 강자정 봉사 이식이 상언하기를 국장할 때 잡무를 감독하여 만든 관리들도 아우러 논청을 받았는데 홀로 신 등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그 글을 이조에 회부하였다. 이조에 사례기를 왕사에 근로하는 것은 신자의 직분인데 지금 장말손 등이 스스로 자기 공을 논한 염치의 도리를 잃었습니다. 청컨대 취획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원각사에 나가서 향을 태우고 원각사의 증들에게 쌀 50석을 내려주고 강도 절도 외의 유형 이하의 죄를 용서하고 위사에게 별사 3일을 주었다. 또 원각사 밖에서 중 1,000명을 반승하였다. 황궁하여 보경당에 나아가서 창녕군 조성문과 도청관 위장 부장 병조 당상 낭청 승지 선정관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대접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0월 22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월산군 이정에게 내구마 한 필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3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상당군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이 시에 남이가 변란을 의논할 적에 모두 신을 가지고 변명을 하는 구실을 삼았는데 만약 세조의 밝은 결단과 전하의 포용이 아니었고 신이 임하여 신문하지 않았더라면 신이 어찌 감히 남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어서 지금의 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신은 상상의 은혜를 후하게 입어서 아직도 숨을 몰아쉬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하니 천간때 걸해골하여 귀로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걸해골은 늙은 재상이 벼슬을 내놓고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청합니다. 근래 걸신을 말한다. 예정실록 2권 예종 즉위년 12월 23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국정도감 제조 신숙주 한명의 박원영 윤자운 한계희 노사신 홍흥 빈전도감 제조 김길통과 장생전 제조 김예몽 오백창에게 아마를 각각 한 필씩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 즉위년 12월 23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중 신명에게 갱미 5석을 내려주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 즉위년 12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밀성군 이쯤 영순군 이부 귀성군 이준 하동군 정인지 고령군 신숙주 능성군 구치관 청송군 심해 등이 가서 영릉의 천장 할당을 살펴보고 복명한 임금이 보고경당에 나가서 불러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 즉위년 12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강희맹이 친히 임금의 뜻을 품신하여 도적을 다스리는 사목을 바치었다. 1. 도적은 거기에 모두 완악하고 흉포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흉악한 변명을 여유가 있게 하기 때문에 작물의 증거가 이미 나타났고 만약 범한 바가 가볍지 않으면 오히려 죽을지언정 자복하지 않고 요행이 죄를 벗어나니 이제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광활한 큰 도적은 비록 자복하지 않더라도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소서. 1. 도적이 비록 붙잡혀서 관에 이르더라도 만약 관리가 혹은 개청함으로 인하여 혹은 재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점차 늦춰지는 경우에는 몰래 당뇨 내통하여 그 말을 단련하니 뒤에 비록 고신하더라도 실정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물어 도둑질한 작물에 관계되면 비록 정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자라도 바로 즉시 고신을 행하여 정상을 캐도록 하고 경중에서는 숫자대로 계달하고 외방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하게 하소서. 1. 절도에게 자자하는 법은 본래 흉포한 무리를 구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용납할 곳이 없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 어깨 위에 자자하는 것은 오단에 감추어지므로 숨기고 나타나지 않으며 평민이 섞여 살면서 번번스레 부끄러움이 없으니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도둑질을 하여 5간 이상을 간직하면 수번 종범을 묻지 않고 모두 경면하소서. 1. 강도, 절도는 본래 이류가 아니므로 서로 모여서 공모하고 혹은 강도질하고 혹은 절도질하여 때의 편부를 따라 이 짓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자당한 자와 유명한 큰 도적 3인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독도둑질을 하다가 재물을 빼앗지 못한 죄로 논하여 극변에 이사시키고 5인 이상이 때를 지어 도둑질하는 자는 수범이 되는 자는 교형에 처하고 종범이 되는 자는 죄의 한 등급을 감하며 그 중에 체포하는 데 반항하는 자는 모두 교형에 처하며 궁시 금인을 가진 자는 모두 자명에 처하소서. 1. 도둑질을 하여 작물을 숨겨두는 것은 모름지기 남의 집에 의지하기 때문에 경중에는 유벽한 사대부의 빈집에 외방에서는 그가의 농장과 시장에 숨기는데 간활한 무리들이 여러 도적을 용납하여 붙이고 작물을 강심하여 맡아두고 같이 어울려 판매하지만 그 보호 이정이 보복할까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적발하거나 현고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도적들이 안심하고 반가하여 도둑질을 자행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강도의 정상을 아는 와주는 조의한 자의 예에 의하여 초범이면 차명에 처하고 절도의 와주는 초범이면 절과 두 글자를 자자하고 재범이면 교형에 처하소서. 만약 마을 안에 적도가 여러 달 동안 완치하고 도둑질을 행했는데도 보고 이정이 바로 고하지 않는 자는 지정 불수율로서 논하소서. 1. 경외에서 비록 도적을 당하는 자가 있으나 그 보호 이정이 왕래하면서 추문하기를 끄려하여 물건 주인을 유인하여 화해시켜 일체 비호하여 숨기고 즉시 관에 고발하여 수색 체포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여러 도적이 둔취하여 때를 틈타서 도둑질을 합니다.
이제부터 도적을 당한 자가 즉시 마을 안의 색장과 더불어 소재지의 고을의 관사에 고발하되 사건이 작으면 사람을 보내어 수색 체포하고 사건이 크면 전하에 아뢰고 군사를 징발하여 체포하게 하소서. 만약 적인으로서 분주하겠고 하여도 이정이 즉시 관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수색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서 주의를 과하소서. 1. 도둑질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아 이익을 100배나 본 다음이라야 패로 하는데 지금 도둑질하여 과제할 때 다만 일가의 재물만을 과단할 뿐이니 불가합니다. 이제부터 도둑질하여 한꺼번에 모두 나타난 작물은 아울러 계산하소서. 1. 적당으로서 도망 중에 있는 자는 즉시 같이 옥사를 성립시키고 지금부터 수속하소서. 1. 지금 사용하는 신장은 그 체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적인이 용이하게 감히 참으면서 조금도 실정을 자복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적인을 신문하는 신장은 큰 머리를 지름 7푼으로 작은 머리를 지름 5푼으로 모두 영조첩을 쓰고 버드나무, 가죽나무를 없애고 단지 수정목만을 사용해 만들되 경유의 관리로 하여금 다른 범죄에 함부로 사용하면 남용으로 논하소서. 경면은 죄인의 얼굴에 글자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 곧 자자를 말한다. 보오는 삼정에서 장실한 일정을 정병으로 삼고 나머지 일정을 보로 삼던 법이다. 여기서는 그 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조이는 범죄의 우두머리가 되는 일을 말한다. 지정 불수요론 죄의 정성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패로는 패하여 나타나 잡히는 것을 말한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5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예건부에서 김면, 배석형 등의 옥사를 올리는 임금이 명하여 이들을 용서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호조판사 노사신, 예조판사 임원준, 한승무윤, 서거장 등이 영릉의 천장할 땅을 여흥에 복지하고 복명하니 보경당에 나가서 불러보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임금이 영창전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성정전에 나아가서 하동군 정인지 원무제창성 고령군 신숙조 상당군 한명계 인산군 홍윤성 조아이정 김절 육조천판 이상과 승지 등을 불러보고 천능할 땅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또 상직원 안효례 등을 불러서 각각 여흥성상의 이계전 분묘와 강금산과 용인의 금령산의 길흉을 각각 진달하게 하고 이 계전의 분묘의 땅으로 정하였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푸니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강금산 권총 부모의 분묘는 실로 장생수파가 아니었는데도 안효례가 신과 더불어 함께 이 산을 복지하고서 그 흉한 것을 말하지 않았고 용인으로 가는 도중에 있을 때에야 이에 장생수파를 말하고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즉시 가서 보고자 하였으나 영로가 족배하였기 때문에 예조판사 임원준 등으로 하여금 상지관을 거느리고 다시 살피게 하니 조금도 장생수파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안효례가 이러한 말은 정섭이 주무하니 청건대 유사의 회바에 공문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여러 재상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만약 안효례를 죄준다면 후일에 상지할 자들이 두려워하여 반드시 그 나쁜 것을 밝혀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죄를 줄 수가 없다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60세로서 군에서 제대한 자와 시정으로서 군에서 제대한 자가 모두 한가하게 놀면서 나라에 보탬이 없다. 만약에 부류의 변이 있으면 사역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따로 양위를 설치하여 제대한 자를 노장위라 칭하고 시정인자를 충효위라 칭하여 상시 군역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다만 1년에 한 번씩 점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정은 부모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아들의 역을 면제하여 부모를 공양하던 장정 70세 이상이면 그 아들 1인은 90세 이상이면 2인을 면역시켰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2월 28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하동군 정인지 능성군 구치관 영승군 추향 청송군 시매 창녕군 조성문 조아이정 김질 조찬성 김국관 무성군 윤자운 호조판서 노사신 예조판서 임원준 형조판서 강희매 중추부 지사 어효청
공조판서 김예몽, 이조판서 성임, 한승부 윤, 서거정을 불러서 선릉도감 제조를 삼고 여러가지 일을 나누어 맡게 하였다. 임원중, 강희명, 김예몽 성임에게 영악을 맡아보게 하고 최항, 조승은, 윤자원, 어여춤에게 의장과 원복을 맡아보게 하고 정인지 구치관, 심해, 김질, 김국관, 노사신, 서거정 등에게 산능을 맡아보게 하였다. 정인지 등이 사목을 지어서 아뢰기를 1. 이 계전의 분묘는 모름지기 즉시 파내어서 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소서. 1. 석실과 잡상은 옛날 것을 쓰소서. 1. 영악청은 정자각을 쓰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 인손의 분묘는 이 계전의 분묘 옆에 있었는데 천장할 때를 당하여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치서하여 그 아들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를 부르고 또 행호군 송문림으로서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년 10월 29일 을묘 첫번째 기사 고부 청시사의 통사 황중, 김계박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와서 인하여 아뢰기를 명나라 사신 태감, 최안, 정통, 심해가 이달 초 9일에 길을 떠나서 정월에 서울에 도착 당도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하동군 정인지, 봉원군 정상동, 고령군 신숙주, 상당군 한명에, 능성군 구치관, 남양군 홍달선, 영성군 최항, 인상군 홍윤성 등을 불러서 황중이 가져온 사목을 보이니 세조의 시호를 해장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이 시호는 무엇이냐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선정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것을 해라 하고 예지가 통하여 극복한 것을 장이라 합니다. 이 시호는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중 등의 행차가 요동에 이르러 징병하여 건주의를 합공할 일이 있다고 들었으니 청건대 평안도 관찰사를 바꾸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극복은 적과 싸워 실지를 회복합니다. 예정실록 2권 예정적인은 10월 29일 을묘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경기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명나라 사신 3명이 각각 두목 20여인을 거느리고 이달 초 9일 사이에 북경을 출발하였으니 그 관에서 대접할 여러가지 일은 구례에 비추어 곡진히 조치하라 하였다. 예정실록 2권